집합 자료용 세트와 그 루핑 방법, 즉 반복 동작하는 방법에 관해서입니다. 그 집합 자료용 그 세트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건데, 자료용 중에서 집합 자료용 세트는 딕셔너리와 마찬가지로 그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시퀀스 자료용과 그 중요한 차별점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어떤 그 작업에 이제 쓸모가 있어요. 그 딕셔너리도 킷 값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 요소의 값은 뮤터블합니다. 그 뮤터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합 자료용에서 그 프로즌 셋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의 셋은 집합 자료용은 이뮤터블합니다. 근데 별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이런 프로즌 세트를 쓰려면 튜플을 쓰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뮤터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집합 자료용은 그 내장함수 내장함수 셋을 사용해서 생성하고, 특히 empty set, 그 빈 집합 자료용 그 empty set을 생성하려면 그 다른 자료용처럼 직접 중괄호를 사용해서 안에다가 요소를 중괄호를 사용해서, 즉 뭐 S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중괄호를 사용해서 생성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장함수 셋을 이용해서 그 empty set을 생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은 리스트나 딕셔너리 형처럼 set comprehension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set comprehension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t 자료용은 시퀀스 자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액세스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어요. 자, 이제 set 자료용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섰죠. 자, 파이썬은 이런 set 자료용과 관련해서 그 다양한 그 이제 내장 함수와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또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또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객체의 생성을 위한 내장 함수로 set이라는 함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딕셔너리 객체가 아니고 set 객체예요. set 객체 생성을 위한 내장 함수로 이제 set이라는 함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방금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set의 크기를 알아내는 len 함수, 요거는 뭐 리스트나 튜플이든 뭐 딕셔너리든 다 써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집합의 요소가 해당 세트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in,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not in, 요거는 뭐 여태까지 자료에서 다 썼죠. 그리고 자, 이제 셋에만 적용되는 이제 또 이 함수들, 이건 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셋 객체의 메소드로는 어떤 집합 S가 집합 T와 그 교집합, 즉 공통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그 is disjoin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 S가 집합 T의 부분 집합인지를 판단하는 is subset, 이게 서브셋이냐,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부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즉 S가 T의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에 is superset,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등으로 표현하는데, 즉 S가 T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제 슈퍼셋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 S와 집합 T1, T2, 뭐 T3 이렇게 여러 개의 합집합을 구하는 유니온. 그 다음에 그 여러 집합과 S의 교집합을 구하는 인터섹션. 이 유니온과 인터섹션은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T 닷 유니온해서 똑같이 써도 마찬가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집합 S와 T의 차집합을 구하는 디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요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S 디퍼런스 T와 T 디퍼런스 S는 서로 다릅니다. 즉 교환 법칙 성립 안 해요. 그리고 이 디퍼런스는 빼기를 해도 됩니다. S 세트 빼기 T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돼요. 그리고 요거는 S 집합에서 T 집합의 원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S
이거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이건 T 집합에서 S 집합의 원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차 집합. 그 다음에 Symmetric Difference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S하고 그 익스클루시브와 뮤추얼 익스클루시브와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요 Symmetric Difference는 차집합들의 합이에요. 요 이제 좀 이따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 카피, 요거는 이제 그 set S를 카피하는 거죠. 복사하는 건데, 요 카피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딥 카피를 해요. 그래서 딥 카피를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set comprehension을 이용해서 이제 그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Symmetric Difference,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우리 알아봅시다. 요 집합을 S라고 그러고 요 집합을 T라고 했을 때, 요거는 S. intersection T 혹은 T. intersection S 같아요. 서로 교집합이죠. 두 집합 S와 T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T-S, 즉 T. difference S예요. 즉 T라는, 즉 T 빼기 S나 같죠. 즉 T 집합의 원소에서 S 집합의 원소를 제거한 거니까 요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S-T, 즉 S. difference T는 그 S 집합에서 T 원소를 뺀 거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죠. 이제 알겠죠? 이 difference라는 게. 그 다음에 요 전체는 S와 T의 유니언입니다. 합집합. 그래서 S. 유니언 T가 이제 전체는 또 T. 유니언 S나 같죠. 자, 그러면 S. Symmetric Difference T는 이제 뭔가 하는 거를 뭐냐면, Symmetric Difference는 요 S-T하고 T 빼기 S하고 이거를 합집합해 준 거예요. 즉 말하자면 S-T하고 닷 유니언하고 T 빼기 S, 이거죠. 즉 뭐냐면 요 합집합에서 요 공통 부분만 뺀 겁니다. 공통 부분을 뺀 요거죠.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시메트릭 디퍼런스예요. 뭐가 차이점인지 알겠죠? 자, 이 집합 그 자료 생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set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필요하다면 set comprehension을 이용해서 set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s는 하고 set 표시를 해주고 set 표시를 해주고 x의 제곱 4x 1, 2, 3 하면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요 각각에 대해서 x 제곱이니까 1과 4와 9가 set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set comprehension을 가지고 set를 생성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서 다룬 집합 연산은, 그 앞에서 다룬 것들은 그 원집합의 내용, 원래의 집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연산이 아니에요. 원래 집합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변수에 할당해서 다 새롭게 생성을 하지 그 값 자체 원값이 바뀌질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은 그 원래 집합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요 메소드들을 사용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한 것 중에서 아까 한 그 메소드 이름 중에서 요 업데이트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요 업데이트만 추가되면은 그 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 대신에 그냥 s.update, 유니온 대신에 업데이트 쓰는데 s.update t1, t2 하고 이렇게 저게 해주면은 s 집합 s와 집합 t1, t2 이것들을 합집합을 해서 s의 집합 내용이 바뀝니다. 즉 합집합을 구해서 s를 갱신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intersection update에서 t1, t2 이렇게 세트들을 나열해 주면은 s라는 집합과 t1, t2 집합의 교집합을 구해서 s라는 집합의 내용을 교집합으로 갱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나열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합집합을 하는 요 바를 써도 좋고 이렇게 and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스 업데이트는 S와 S 집합과 T1, T2 이것들의 디퍼런스 차집합을 구해 가지고 S를 그것들로 갱신을 해버립니다. 즉 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메트릭 디퍼런스 업데이트도 이제 그 시메트릭 디퍼런스를 구해서 S를 업데이트 시킨다. 값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다른 걸 바꾸고 싶은 집합의 이름을 앞에다 적어주고 닷하고 그 메소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집합의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집합의 내용을 지우고 삭제하고 이러고 하고 싶을 때는 s.add, 즉 요 집합 s에 2라는 원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집합의 원소 하나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s.remove하고 2, 그러면 s 집합에 있는 2라는 원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discard 2도 동일합니다. 두 동작 다 제거하는 건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remove 할 경우에는 만약에 2라는 원소가 S에 없는 경우 둘이 동작이 달라요. 없는 경우에 얘는 오류를 유발합니다. 없으면 remove는. 근데 discard는 없으면 그냥 없어도 그냥 동작을 그냥 해버려요. 즉 discard 할 게 없어도 그냥 동작을 하고 discard는 안 시킵니다. 없으니까. 즉 에러를 안 낸다는 얘기죠. 오류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remove를 쓸 건지 discard를 쓸 건지 하는 거를 이제 잘 생각하시고 remove를 쓰게 되면 오류가 유발되니까 중간에 멈춰버리죠. 근데 discard는 없으면 그냥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discard를 쓰는 게 프로그램에서 좀 안정하겠죠. 그 다음에 s.pop이라는 거는 그 집합 s의 맨 마지막 원소를 끄집어내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맨 마지막 원소가 뭐냐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파이썬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팝을 해서 나오는 원소가 맨 마지막 원소예요, 그냥.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s.clear는 그 집합의 원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empty set, 즉 빈 집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동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S1은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를 주고 T1은 3, 4, 5 하고 A, B, C 이렇게 집합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아까 우리가 그 함수 구할 때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S1 닷 유니온 하면은 하고 T1 하면은 이거 합집합이 나오죠. 저리 합집합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S1 값은 안 변합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T1도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집합하는 거 S1 인터섹션이었죠. 인터섹션하고 T1 해주면은 인터섹션이 3, 4, 5다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차집합 S1 닷 디퍼런스였죠. 디퍼런스 T1 하면 1, 2가 나오죠. 그 1, 2, 3, 4, 5 즉 S1 1, 2, 3, 4, 5에서 T1을 빼니까 T1이 3, 4, 5를 빼버리는 거죠. A의 S1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1, 2가 남죠. 근데 이제 거꾸로 T1에도 T1 디퍼런스 S1을 하면은 ABC가 남아버리죠. 요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맨 앞에 있는지. 그리고 요거는 S1 빼기 T1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T1 빼기 S1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릭 디퍼런스라는 거 아까 S1 닷 그 시메트릭 디퍼런스 디퍼런스에서 T2 해버리면은 T1이구나. S1 닷
그 시메트릭 트릭 디퍼런스 VERENC 하고 T1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S1에서 T1을 뺀 그 차집합하고 T1에서 S1을 뺀 차집합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S1 빼기 T1 요거하고 유니온 해서 T1 빼기 S1 이거 한 거나 같아요. 뭐 배열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죠. 그러니까 차집합들끼리 합쳐준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세트를 set comprehension을 갖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x 뭐 제곱으로 세트를 만들겠다. for x in 뭐 range 1에서 11. 자, 이렇게 하면은 그 1부터 10까지 해서 그걸 제곱 함수로 만들어죠. 그 순서는 지금 몰라요. 제가 파이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set comprehension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자,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업데이트 한다는 거 있죠. 업데이트 붙이는 거. 즉 아까와 그 s1 그 intersection 섹션하고 인터섹션 업데이트가 있었죠. 업데이트 붙이면 바뀌어요. T1. 자, 그래서 S1을 보면은 3, 4, 5로 바뀌어 버렸죠. 즉 아까 그 그냥 인터섹션 하면은 그냥 바꾸진 않지. 업 내용은 안 바뀌지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그 원래 S 앞에 있는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S1은 이제 3, 4, 5로 바뀌어 버렸어요. 교집합으로 바뀌었죠. 자, S1을 다시 우리가 1, 2, 3, 4, 5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유니온도 마찬가지. S1 유니온 하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T1 해버리면 이 두 개 S 그 인터섹션 업데이트 유니온 업데이트가 아까 그 유니온 업데이트는 유니온으로 안 쓰고 그냥 업데이트 한다고 했죠. S1 그냥 업데이트. 그러니까 유니온은 그냥 유니온 안 쓰고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T1 해버리면은 그래서 S1 하면 합집합으로 업데이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섹션이나 이런 거 다 원래 그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는 메소드에 업데이트만 붙였는데 이 유니온은 그냥 업데이트만 붙입니다. 그게 이제 그 중요해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나머지들 그 업데이트 하는 건 다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그 add 하는 거 S1 add S1이 지금 저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2를 하나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S1을 하면 2가 추가되어 있어요. 2가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S1 그 리무브 하는 거요. 리무브 하는데 아까 더한 걸 하나 다시 리무브 해버리자. 그리고 S1 하면 2가 없어져 있죠. 2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S1 discard 카드 하고 지금 현재 S1의 디스카드를 B를 하자는 얘기죠. B를 하나 디스카드 해버리면은 S1 하면 B가 없어져 있어요. 자, 근데 S1 remove 해가지고 지금 C가 A, B, C, B가 없죠. B가 없는데 remove를 하라고 지금 B를 remove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키 에러가 나와요. B가 없다. 근데 S1에 디스카드를 해서 없는 걸 디스카드 이것도 remove 같은데 얘는 그냥 동작 해버립니다. 오류를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상에서 디스카드 하면서 없을 경우 이렇게 에러가 나지 않게 하려면 디스카드라는 메소드를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어라는 거. 우리가 S1이 지금 이거였죠. 여기서 이제 S1 클리어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S1은 빈 셋이 나와버려요. 그냥 셋이 처음 생성한 거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이제 세트와 관련된 함수들, 그러니까 업데이트한 붙은 함수와 안 붙은 함수 메소드들이 내용을 하나 원 데이터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요 차이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카피가 있었죠. 그 S1을 쳐보면은 빈 거고 T1은 우리가 현재 이거죠. 자, 그래서 T1을 카피를 해봅시다. T2에다가 T1 copy를 해버리면 T2도 똑같아요. T2도 T1하고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T1에다가 add 한번 내용을 하나 원소를 하나 추가해 보자는 얘기죠. B를 추가해 버리자. 그래서 T1을 치면은 B가 들어가 있죠. B가 들어가 있는데 T1을 원래 카피했던 T2를 한번 봅시다. T2도 지금 내용이 바뀌었죠. 원래 B가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T1에 add A, B, C가 다 있죠. 그러니까 D를 하나 추가합시다. D를 하나 추가하면은 T1엔 D가 추가되어 있죠. T2는 봅시다. T2는 D가 추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카피를 할 때는 이거 변수만 카피하는 그 샬로우 카피가 아니고 이건 D 카피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해서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그 여러 가지 자료용에 대해서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이제 그 반복을 우리가 특별한 경우 반복을 원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2개 이상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을 하고 싶다. 보통 반복을 할 때는 데이터 1개 갖고 하죠. 근데 2개의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든지 2개의 어떤 엘리먼트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반복을 하고자 할 경우, 그럴 특별한 경우에 반복 방식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 밸류가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메소드 아이템스라는 거,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아이템스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츠 해가지고 갈라하드, 더 퓨어, 로빈, 더 브레이브, 이제 이런 식의 딕셔너리 데이터 2개가 있다고 했을 때 반복 동작을 하기 위해서 2개가 가지고 키값과 밸류 2개를 가지고 반복을 할 때 요 아이템스를 하게 되면은 그 키값과 밸류 값을 가지고 이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든다고 그랬죠. 리턴해 준다고 그랬죠. 아이템스가. 그럼 요 각 키 밸류에 대해서 요 반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튜플이죠. 키값 밸류값. 그래서 각각 프린트 KV를 하면서 반복을 시키면은 갈라드 더 퓨어, 로빈 더 브레이브 하면서 그냥 차야대로 찍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가지고 반복시킬 경우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enumerate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enumerate라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그 시퀀스 데이터에 있는 그 인덱스하고 인덱스를 자동으로 자기가 제너레이트 합니다. 인덱스하고 그에 대항하는 밸류를 가지고 반복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에서 enumerate 해주고 리스트 값을 줘주면은 여기는 인덱스 값이 0, 1, 2죠. 그러면 enumerate를 하게 되면 0에 대해서 tick,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tag,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인덱스를 하나씩 가지고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인덱스 값과 밸류를 가지고 2개 갖고 반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 해보면은 0에 대해서는 tick, 1에 대해서는 tag, 2에 대해서는 to, 이런 식으로 반복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enumerate items,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다른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 어떤 순번하고 인덱스하고 그 값하고 인덱스에 대응하는 값을 가지고 반복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enumerate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퀀스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이 zip 함수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questions에 해놓고 그 리스트가 name, quest, favorite color 이렇게 3개가 있고 answers는 lancelot, the harley grail, 그 다음에 blue, 이렇게 3개의 항목을 각각 가지는 그 2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 2개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시키고자 할 때는 이 zip 함수를 써버리면 question과 answer zip 함수를 쓰면 그 zip 함수를 가지면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name 하고 lancelot을 가지는 key, 그러니까 튜플,
그 다음에 퀘스트에 대해서도 헐리 그레일 가지고, 그 다음에 페이보릿 컬러하고 블루, 요 두 개를 가진 리스트, 요런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온다 그랬죠. 집을 가지면. 그래서 요 집에 대해서 각각 요 항목 하나하나 대해서 반복을 시키는데 각 항목이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question과 answer. 그래서 프린트하면서 what is your question 여기다 적어주고 it is answer. 요게 이제 formatted print죠. 그럼 이걸 반복 돌리면은 what is your name 제일 처음에 name이죠. 그러면 Lancelot. 그 다음에 what is your quest 하면 Holy Grail.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color 해주면 blue라고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우리가 룹을 반복을 할 때 거꾸로 끝에 거부터 역방향으로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reverse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세요. 레인지만 갖고 하면 1부터 10까지 둘씩 건너뛰어서 하라니까 1, 3, 5, 7, 9로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reversed 거꾸로 값을 가지고 반복시키니까 9, 7, 5, 3,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걸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그를 잘 판단하고 써야 될 함수들을 잘 이용하면 2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반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렬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sorted 함수를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basket 갖고 이제 요거는 그냥 소팅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sorted 요 basket 리스트를 가지고 소팅된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찍어보면 소팅해서 찍어줘요. 자, 근데 여기는 보면 애플, 오렌지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중복된 데이터를 빼고 싶다. 그러면 요 basket 요 리스트를 가지고 세트화 시켜서 세트시키면 중복 데이터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sorted 정렬화 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애플, 바나나, 오렌지, 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함수를 쓸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반복을 하면서 어떤 시퀀스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우 바꿀 수도 있는데 바뀌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퀀스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안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56점이 50이 있으면서 non이라는 값이 있어요. not a number 이런 뜻인데 이것도 하나의 값으로 칩니다. 근데 이것들은 지금 제거하면서 이제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요걸 반복하면서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empty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게 요 값이 요 로 데이터에 있는 밸류, 요 데이터에 있는 밸류들이 non 밸류가 아니면 none이 아니면 자, 요 필터드 데이터에다 append 시켜라. 이런 식으로 새롭게 생성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드 데이터라고 새롭게 만드는 게 좋고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생성해 주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퀀스 자료 간의 비교를 할 때는 이 렉시코그래피컬 오더, 즉 알파벳 순, 알파 뉴메릭 순으로 그냥 무조건 비교를 해요. 그래서 1, 2, 3이라는 튜플과 그 다음에 1, 2, 4라는 튜플에서 보면 4가 이제 1, 2까지 갖고 4가니까 이게가 더 크다고 나옵니다. 근데 리스트에도 똑같죠. 그 다음에 A, B, C에서 C가 첫 글자가 C고 A니까 C가 더 크죠. 파스칼은 P니까 P가 더 크고 그 다음에 파가 P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자 이건 Y고 얘는 A니까 파이썬이 가장 크다. 이렇게 비교가 문자나 이런 것들 고급 자료용의 비교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얘는 1, 2, 3, 4고 얘는 1, 2, 4죠. 그러면 얘는 4개긴 4개지만 얘가 1, 2까지 갖고 있으면 3이 나오고 4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얘는 1, 2 같고 얘는 없죠. 없는데 얘는 마이너스 1. 하나가 원소가 더 있다. 이럴 때는 이게 더 커집니다. 앞에 것까지 같을 때는 원소가 더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자연수가 됐건 정수가 됐건 값이 같은 건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1, 2는 같고 AA고 AB 그리고 4가 하나 더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건 AA가 되고 얘는 AB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알파 뉴머릭, 알파벳이 뒤에 오든지 숫자가 더 크든지 이걸 가지고 다 사전식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자료용과 이런 것들을 다 다뤘어요. 이제는 그 프로그램 제어문을 다루기로 하겠어요. 그 프로그램 제어문을 다루면 이제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